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와 민감도, 특이도, 그 다음에 1- 특이도 이 부분을 구하는 걸 실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진짜를 진짜로 판단하고 가짜를 가짜로 판단한 거를 모든 개수로 나눈 비율이죠. 이걸 정확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는 우리가 진짜를 진짜로 판단한 거에서 진짜 개수, 이걸 민감도라고 하고요. 특이도는 가짜를 가짜로 판단한 거에서 진짜 가짜 개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 특이도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FNR, 그래서 1- 특이도를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는 우리가 많이 본 피마 인디언 당뇨병 문제입니다. 즉 뭐냐면 당뇨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AI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피마 인디안의 당뇨병 데이터를 그 로드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자, 이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DNN 모델로 지금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DNN 모델로 정의해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어느 정도 스코어가 나오는지 보고 모델을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저장한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한번 정확도와 민감도와 특이도와 그 다음 FNR을 같이 한번 측정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판단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다가 그 실제 모델을 불러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다가 100에서 200개만 갖다가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 정확도와 그 다음에 그 민감도, 특이도, FN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건 이제 많이 달아봤던 코드죠. 우리가 피마 인디언의 당뇨병 데이터를 로드하고요. CSV 파일을요. 그 다음에 이게 768개일 텐데 8개의 팩터에 맨 마지막에 당뇨병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타겟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700개를 갖다가 우리가 트레인 셋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68개를 테스트 셋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모델은 3단의 DNN 모델이네요. 그래서 12개, 8, 1 이런 식으로 3단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네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아담의 옵티마이즈 함수 이용하고 어큐러시를 계속 찍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에포코 500에 배치 사이즈 64에 모델 학습 결과를 찍어라 라고 했고요. 다음에 모델 한번 평가해보고 모델을 세이브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데이터 로드하는 게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드를 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자, 지금 학습이 되고 있네요. 자, 500번의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500번의 학습이 끝나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측정해 본가 우리가 이벨루에이트 해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59.80%, 그다음 73.52% 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틀린 것도 있어야 우리가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을 여기 저장을 했고요. 이 저장한 모델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장한 모델을 불러다가 우리가 이걸 이제 테스트하려고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마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100번째에서 200번째까지 100개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X, Y 해서 이 테스트 스코어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률이 되는지 한번 보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테스트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스코어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51%에 0.75% 정도 확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소스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참인 거, 실제 거짓인 거, 그 다음에 예측해서 참인 거, 예측해서 거짓인 것을 지금 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만큼을 전부 예측을 시켰죠. 프레딕트. 그래서 예측된 것만큼 한번 포문을 도는데 자 예측된 놈이 우리가 Y 테스트가 실제 이 놈은 0보다 크면 true죠. 아니면 거짓이죠. 그래서 실제 참과 실제 거짓의 카운트를 이렇게 세 봤습니다.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프로브 즉 확률로 떨어지는데 이 확률이 0.5 이상이면 예측이 참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5 이하면 예측이 거짓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참이 나왔는데 실제도 참 0보다 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예측한 결과가 참인 경우 맞다 거죠. 그러니까 참을 예측한 게 맞는 경우를 여기다가 더했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 반대인 경우는 예측이 거짓이 나왔는데 실제 거짓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를 두고 실제 100개를 그 모델을 통해서 예측해 본 다음에 그 예측한 거에 대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에 대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찍어봤죠. 그래서 실제 참인 경우, 얘는 리얼 트루 CNT겠죠. 아까 여기서 했던 실제 거짓인 경우, 그죠? 이건 실제 값이죠. 그래서 펄스 값이고요. 그다음에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경우, 여기죠. 근데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할 경우가 여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값만 가지면 우리가 정확도와 민감도와 특이도와 1- 특이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참을 예측한 거와 정확하게 참을 예측한 거와 그 다음에 정확하게 거짓을 예측한 것을 더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러고 실제 참인 거와 실제 거짓인 것을 더해서 이거의 비율이 정확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감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감도는 실제 참을 예측한 거를 그 실제 참인 개수로 나눈 게 민감도죠. 그죠? 그다음 특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짓인 것을 거짓을 예측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짓인 걸로 나누는 거겠죠. 그죠? 특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감도에서 2를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이건 검증이었고 모델에 프레딕트를 태우면 이게 Y 테스트가 몇 개짜리예요? 100개죠. 그죠?
100개에 대해서, 자, 100개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Y 프로브에 예측한 그 결과에 그 예측된 거, 이 모델을 통해서 예측된 게 당뇨병이다 아니다가 010101이 쭉 들어갈 건데, 이 프로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0일 확률, 1일 확률에 어느 정도인가 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카운터로 정말 100개에 대해서, 자, 랭스 Y 프로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몇 개씩 들어있나 이렇게 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그거고요. 실제 참인 경우가 38개, 실제 거짓인 게 62개예요. 근데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경우가 22개고 그렇게 성능이 안 좋네요. 75, 그 다음에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경우가 54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도, 아까 75 나왔죠. 정확도는 아까 참인데 참을 예측한 거와, 참인데 참을 예측한 거, 그 다음에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걸 더해서 실제 참인 거와 거짓인 것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75, 0.75가 나왔고요. 민감도는 0.57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특이도는 0.8548, 1- 특이도로 0.145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모델이 얼만큼 정확한가. 사실 정확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외에 다른 지표로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지표를 계산해 보는 걸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판단의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분류 예측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예측의 문제는, 자, 판단을 확대한 게 분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단에서는 참거짓이기 때문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 등이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분류의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분류에 따라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를 구합니다. 즉 강아지를 분류한다 그러면, 자, 이 강아지를 불독, 말티스, 스피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불독에 대해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 그 다음에 그 북골 쪽 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치아에 대해서 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를 구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평균으로 구한다든가 이런 지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먼저 이렇게 지표를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는 붓꽃 종류가 0, 1, 2, 3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꽃잎과 떡잎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붓꽃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붓꽃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디 sklearn에 있는 데이터, 그 샘플 데이터 로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와 타겟으로 나눠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실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한번 그 실제 이거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해보고 실제 값을 한번 보는 부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계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붓꽃 데이터인데, 자, 이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먼저 붓꽃 데이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값을 한번 찍어보고 Y값을 찍어보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를 로드해서 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먼저 X값을 보면, 자, X값을 보면 이 4개의 데이터가 나오네요. 5.1, 3.5, 1.4, 0.2. 자, 이게 쭉 대충 꽤 많은 건데, 자, 개수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셀 수도 있겠네. 얘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디야? 자, 보면, 150개네요. 15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150개의 붓꽃 데이터가 이렇게 이 떡잎과 꽃잎이었나요? 그 일단 그렇다고 치고 떡잎의 넓이와 길이, 꽃잎의 넓이와 길이를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자, 종류가 0인 종류, 1인 종류, 2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시키면,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회귀를 시키고요. 이걸 학습을 시키고요. 이 피트로. 그 다음에 얘를 실제 값을 갖다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자,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만 봐선, 자, 예측으로 보면 00000에서 하고 대충 여기 보다가 2가 틀린 게 있네. 이렇게 틀리게 예측을 한 게 한 3개 정도 있네요. 그죠? 그다음 2로 가는데 1로 예측한 경우도 있고, 실제는 지금 0, 1, 2와 같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이게 사실 예측을 한다고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건 아니죠. 다 100% 예측이 되는 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틀린 데이터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붓꽃은 0, 1, 2 세 가지 종류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등은 우리가 각 붓꽃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붓꽃 종류가 0, 1, 2니까 레인지 3까지 타입으로 지금 제가 그 포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참인 개수, 실제 참인 거, 실제 거짓인 거, 그 다음에 참을 예측한 경우, 거짓을 예측한 경우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 아래 포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각각의 타입별로 지금 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레인지 값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Y 값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값에 대해서 먼저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1인데 자기 타입을 예측한 건 뭐죠? 실제 참인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인 경우는, 이 반대의 경우는 실제 거짓인 경우죠. 즉, 자기가 자기 타입이면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측값이 자기 타입이면, 그죠? 지금 타입 0, 1, 2에 대해서 하니까 자기 타입에서 하면 이거는 실제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경우죠. 그 다음에 그 반대인 경우 이렇게 썼습니다. 이 경우는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자, 이 포문 안에 있으니까 각각의 붓꽃 종류를 넣고 실제 참인 경우,
실제 거짓인 경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경우를 이렇게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1- 특이도 FNR은 자, 우리가 참인 걸 예측한 거와 거짓인 걸 예측한 걸 더해서 실제 참인 거와 거짓인 걸 더한 걸 분모로 나눠주면 정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는 자, 참을 예측한 거에 실제 참인 걸로 나눠주고, 특이도는 거짓을 예측한 것에 실제 거짓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 특이도는 당연히 FNR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자, 첫 번째 붓꽃 종류 0인 경우, 자, 첫 번째 종류에는 실제 참인 경우가 50개, 거짓인 걸 100개 했네요. 근데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경우가 50개,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경우가 100개네요. 얘는 정확도 100이네. 이 정도면. 자, 그래서 붓꽃 종류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정확도 1, 민감도도 자, 이건 참인데 참을 예측한 거니까 1. 특이도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거 0. 1. 그 다음에 1- 특이도 FNR은 0이 됐네요. 그다음 붓꽃 종류 1에 대해서 한번 보면 실제 참인 경우 50, 실제 거짓인 경우 100개 이렇게 동일하게 배정을 했는데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게 47개,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게 99개입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얘는 0.9733이 나왔고요. 자, 50개, 47개, 그러니까 47 더하기 99에서 150으로 나눴겠죠. 그죠? 그다음 민감도는 47을 50으로 나눈 거니까 0.94. 특이도는 0.99가 됐네요. 그리고 1- 특이도는 0.01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붓꽃 종류 두 번째에 대해서 보면 실제 참인 게 50개, 거짓인 게 100개네요. 근데 참인데 참을 예측한 게 49개. 이것도 이제 조금 차이가 났네. 거짓인데 거짓을 예측한 게 9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49, 97을 더해서 150으로 나눈 게 0.97333. 그 다음에 민감도가 참인데 49분의 51에서 0.98. 특이도가 97분의 100일에서 97. 1- 특이도 FNR이 0.0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이 세 개의 평균을 내서 실제는 이 정확도 어큐러시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도, 민감도, 1- 특이도를 붓꽃 종류 별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